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김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LS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이브리드가 아닌 V6 가솔린 엔진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는 지난달 5월 9일 한국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5세대로 진화한 렉서스의 최상위급 모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꼼꼼하게 렉서스 LS 50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형 세단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스핀들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그리고 이제 사이드 범퍼 하단에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 잘 눈이 들어오는데요. 우선은 스핀들 그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Z자로 꺾여진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의 디자인 요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3구에 LED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NX 때부터 줄곧 가져왔었던 그 디자인 요소죠. 이 스핀들 그릴의 이 그릴부도 뭐 수개월 동안 이것만 이제 진행했었던 분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 끝에 나온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고, 이 안에는 각종 레이더 센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는 그 에어 커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휠 하우스를 거쳐서 이 측면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기 커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측면을 잘 해석을 하면 거의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LS500을 보고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비례가 좋다는 거죠. 참고로 LS500은 전체 길이가 5235m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EQ900보다 30mm 정도가량 더 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지루해 보이지 않다라는 점은 이 렉서스 LS의 참 특별한 점인데요. 우선 앞면부터 살펴볼까요? 이 측면에서 보시는 이 사이드 팬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곡선이 볼륨감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휠은 20인치 블랙 크롬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쓰면 과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로커 패널하고 이제 그린하우스를 이렇게 통과하는 요거를 아주 담백하게 잘 써져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렉서스 LS500의 뒷모습입니다. 이 디자인 요소는 사실 굉장히 스포티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 이전의 RC나 LC 이런 스포티한 럭셔리 쿠페들에서 이제 따온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모습의 스핀들 그릴의 어떤 형상을, 디자인 테마를 잘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날카로운 디테일 요소들은 또 이렇게 완만하게 매끈하게 처리를 하면서 세단의 어떤 우아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LS500 4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LS500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는 V8 8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모델은 V6 가솔린 엔진 모델로 이전 세대보다 이제 90km 정도가 줄었지만 터보 차저를 장착을 하고 출력은 오히려 더 화끈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키웠습니다. 지금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드러움이라는 게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정도로 아주 안정감 있고 부드럽습니다. 정숙함, 좀 묵직한 펀치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LS500 5세대 모델이죠.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m 5235mm인가요? EQ900보다 더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중후하고
가볍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노면의 진동도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차체의 지금 진동도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성능 GT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이게 진짜 고급차다, 확실히 느낌이 좋다,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CVT 기반의 10단 변속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속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토크로 뿡뿡뿡뿡 밀어주다가 일정 수준에 딱 올라가면 이제 크루징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한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차는 정말 뭐 다 가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 독일계의 어떤 그 세단들, 그 대형 럭셔리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직결감을 강조하는 그런 핸들링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차들입니다. 판매량도 물론 압도적이죠. 하지만 LS500, 렉서스에서도 사실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지 가솔린은 그렇게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좀 나름의 좀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차가 가진 어떤 펀치력, 그리고 출력, 화끈한 주행 성능,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의 어떤 대형 세단의 덕목들,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상당히 기름 바른 듯이 매끈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는 사실 이제 LC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사실 저는 LS까지 이걸 적용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이 진짜 신선하다, 과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돌리는 게 좀 익숙해지면 여기 있는 거는 되게 불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비 한번 살펴볼까요? 연비는 뭐 제원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참고로 4륜구동 모델보다 2륜구동 모델이 뭐 연비가 물론 더 좋겠죠. 한 1, 2 정도 좋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과격하게 움직여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1km 정도, 리터당 7.1km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대형 세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렉서스의 그 가솔린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분사하고 간접 분사 방식을 교차해서 쓰는 거죠. 이게 낮은 RPM에서는 포트 분사 방식을 쓰고 간접 분사 방식을 쓰고, 이제 고출력으로 올라가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직분사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엔진의 효율을 좀 떨어뜨리면서도 좀 속도나 이런 거를 좀 화끈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좀 밸런스를 잘 잡아서 성능과 효율을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 정말 한 대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속감 보세요. 브레이킹 흔들림이 없고요. 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것도 아주 매끈하게 전혀 스트레스 없이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422마력의 출력을 어느 한 군데에다 몰아넣은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쭉 토크 곡선을 61.2 토크라는 그 토크를 정말 잘 깔아놨습니다. 이 차가 5m 20cm가 넘는 대형 세단이라는 거, 그리고 2600km가 넘는 이 상당히 육중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이 차 환상적이네요. 진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상악 와인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
보세요. 이 차는 20인치 휠에 그 브리지스톤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승차감이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런플랫 타이어는 이제 뭐 펑크가 나도 80km 속도로 뭐 꽤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그 안전 요소 때문에 이런 대형 세단들, 고급 세단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타이어죠. 렉서스 LS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좋은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타이어의 성능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굽이치는 산길에서 아주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어요. 지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습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다는 거. 이렇게 큰 대형 세단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잘 보여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2열 그 뒷공간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이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고요. 몸을 이렇게 꽉 조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락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1열보다 더 좀 통제되어 있고 좀 잘 조여져 있어서 좀 더 안락하다는 느낌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뭐 막 넓고 광활하다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팔걸이도 있고 뭐 발을 뻗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만큼 공간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렇게 무늬목 무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크 레빈슨의 오디오 시스템도 레퍼런스급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 뭐 독서등이나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팅 이런 것도 플래그십 세단의 어떤 감성에 맞게끔 굉장히 좀 잘 다듬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팔걸이 부분에는 여기에 오디오부터 해서 뭐 시트, 그리고 뭐 진동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선루프 쉐이드나 램프, 각종 설정들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냉온 기능이 뭐 여기 탑재된 거는 뭐 당연하겠죠. 뭐 완전히 이제 여기서 다 3단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뭐 편의 장비들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형 세단의 그 2열의 백미는 앞열 접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에 들어와서요, 이제 요 간단한 버튼 조작 하나를 딱 누르면 삑 소리와 함께 이 1열 그 조수석이 접히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열로 이렇게 쭉 밀어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접히고, 그 다음에 등이 접히고 하면서 이렇게 그 완전히 딱 들어 눕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의 시트 자세가 만들어지네요. 이 발걸이나 이 허벅지 부분도 잘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렉서스 LS500 이 모델이 얼마나 이렇게 좀 치밀하게 연구를 했는지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본 렉서스 LS500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이 장르, 대형 세단 장르에서 독보적인 모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렉서스 LS500은 나름의 독창적인 매력을 가지고 이 클래스에서 경쟁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독일 대형 세단들과 어떻게 경쟁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카 매거진 김경수였습니다.